제가 이미 공표했던 청와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2차 기자회견은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검찰 출신 6급 수사관을 온갖 방법으로 짓밟으면서 청와대 주변 권력자들은 어떻게 봐줬고 보호해줬는지 국민들께 고발하려 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2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저희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하였다고 감찰하였으나 저는 전혀 지인 사건을 조회한 사실이 없고 지인의 이름조차 거론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사 상황을 불법으로 조회하였다면서 이를 이유로 저를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수사 사항을 불법으로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입니다. 지인 사건을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고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어떤 사건을 불법으로 알아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특감반장 이인걸은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인걸은 위 기사를 텔레그램 방에 올리면서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히 13분 후인 오전 11시 24분에 박모 특감반원이 위 지시대로 내용을 알아본 후 이렇게 보고합니다. USB 제출은 사실이고 그 USB 자료의 내용은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하여 댓글 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걸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를 텔레그램에 올리면서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 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하여 박모 특감반원은 USB 제출은 사실이고 그 USB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하여 댓글 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즉 이인걸은 위 기사 내용이 맞는지 팩트 확인을 먼저 의뢰한 것이고 지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박모 특감반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지사가
수사받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에 박모 특감반원이 알아봐 줬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드루킹 특검 수사였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특감 반장이 특감 반원들에게 지시한 텔레그램 지시 내용과 박모 특감 반원의 보고 내용은 즉 위 대화 문자 내용 자체가 저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증거가 가방이 문제가 아니지. 완벽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 증거 자료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현재 동부지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수원지검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상태로 봉인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주저하지 말고 이인걸 특감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고 뒤집어 씌워 감찰하고 그 사실이 나오지 않자 제가 포렌식에 동의하지 아니한 골프 등 별건을 감찰하여 해임시킨 것입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고 감찰하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지인 사건을 부당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청와대가 알아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가장 궁금해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문재인. 궁극적으로 청와대의 누가 드루킹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을까요? 문재인. 그 답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유재수 금융위 국장 감찰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유재수 국장 사건은 최초 모 검찰 출신 특감 반원이 초기 제보 상태로 입수하여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의 검찰 출신 특감 반원들에게 처리 방향을 묻고 함께 수의하였던 사안이라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은 저희 바로 앞자리 특감 반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특감 반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보자 라는 의견을 냈고 모 특감 반원은 저희 의견대로 특감 반장의 지휘를 받고 비서관 등 윗선의 결재를 받아 유재수 국장에 대하여 휴대폰 감찰을 하였고 한 달 동안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소환 조사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확인된 비위 내용은 최근 TV조선이 보도하였는데 보도한 내용은 정확합니다.
TV조선에서는 특감반이 유재수 국장에 대하여 감찰한 사안에 대하여 정확히 보도하였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 원 상당의 성장 사다리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위 혐의를 자행한 것인데, 이는 당시 유재수 국장의 휴대폰 증거자료 분석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3건의 비위 내용은 TV조선 보도 내용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유 국장의 휴대폰에서는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발견되었는데, 벤츠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는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자녀 학교를 비롯하여 워싱턴 DC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재수는 특감반에서 조사받을 시 해명하기를 세계은행, 즉 IBRD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 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위 사건을 담당한 모 특감 반원이 유재수에게 관련 계좌 등 소명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위 내용이 그대로 승부에 보고되었습니다. 특감 반장은 위 조사 결과를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때 특감 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연전하였습니다. 징계를 안 받고 사직서를 수리해주면 퇴직금도 받고 여기퇴직입니다. 연금도 받습니다. 아이고, 도둑놈들이야. 이때 우리 검찰 출신 특감 반원들은 이에 대하여 이거 큰 문제된다 라고 서로 얘기하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유재수 국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였던 모 특감 반원은 그로 인하여 오랫동안 음해성 투서를 받는 등 시련을 받았고, 급기야 2018년 6월경 만 1년도 되지 않아 저와 함께 이 2명은 원대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향후 6개월만 더 일하고 복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재수건 감찰을 담당한 모 특감 반원은 검찰에서 에이스로서 감찰 반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저처럼 정권 실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고통과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일시적으로는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덮여진 진실은 하나씩 하나씩 삐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최초
제가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공표한 이후 진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덮여져 있던 그 진실은 조만간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작년 연말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 국장의 비위 혐의를 물어보자 조국 수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도 아니한 저에게는 불법 별건 감찰을 하고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권력자는 봐주고 약자는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인가요? 반부패 비서관실의 주요 감찰 테마 중에는 불공정 갑질 행위가 있었는데 금일 저는 청와대가 자행한 불공정 갑질 행태를 고발한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위와 같은 처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일까요? 세 번째,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도 공항건설 심의 의결 현황조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경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태원 사무관은 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단다. 향후 너가 김은경 장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무엇으로 할지 물으니 특감반장이 환경부 장관 특이동향이라고 하므로 위 제목으로 저는 김은경 장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인걸은 경찰에서 파견 나온 모 특감번호 2명에게도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제가 쓴 것과 합하여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위 보고서는 제가 저의 업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 파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은 저에게 위 흑산도 공항 건설을 심의 의결하는 국립공원위원회 명단과 반대하는 위원이 누군지를 파악해 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공원위원회 명단을 입수하여 위원들 중 민간 위원들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 보고하니 이인걸과 사무관은 누가 반대하는 위원들인지 현황을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 명단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 14명을 파악한 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사무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명단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위 대화 일부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던 위 명단은 저의 휴대폰에 보관되어 있었고 검찰에서도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위원들의 찬반 여부를 알아보라고 저에게 지시한 것은 위법이고 월권입니다. 당시 이인걸과 김태곤 사무관은 저에게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당일 이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하였고, 저는 밤 12시 가까운 시간까지 대기하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청와대는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건설에 반대하자 장관을 찍어내기 위하여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특감 반원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원들 위주로 반대한다는 것을 저희 보고를 통해서 알고 반대하는 위원들 명단을 알아오라고 지시하는 것인데, 이는 엄연히 위법입니다. 이는 특감반장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네 번째, 조국 수석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성남지청 차장검사 감찰 보고서 건으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조국 수석은 작년 말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박형철에 대한 감찰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 저에게 그랬듯이 박형철 비서관의 혐의에 대하여 휴대폰을 제출받아 감찰하고 별건까지 감찰하여 박 비서관을 징계할 의향이 있는지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내부 출장비 횡령, 국공 손실 혐의에 대하여도 엄격한 감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원우 비서관이 권한도 없이 해경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소관 조사한 것과 권한도 없이 특감반의 첩보를 경찰청으로 이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백원우 비서관이 왜 월권으로 그 사건을 이첩시켰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자신이 잘못하였으면 저를 무고할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것이 옳았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상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2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저는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하였지 비리를 누설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증거를 압수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판례상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려면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누설 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기능이 훼손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설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가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불법 감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국민들께 고발할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지만 권익위는 눈치만 볼 뿐 아직도 저에 대한 법상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법상 저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를 보호하기가 힘든가 봅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법치주의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언론에 공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와대 안팎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이대로 끝이 아님을 국민과 언론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국민들께 고발하였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란과 시련은 저를 인내하게 하고 힘내요. 연장하여 초강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담대히 임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태호 수사관의 용기와 애국심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국민이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가 어려운 가운데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되리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신 데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한국당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민과 함께 김태호 수사관 앞으로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입니다. 아까 기자회견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함께 하고 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요일이고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여기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많은 응원을 뒤에서 보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것으로 엄청나게 지금 검찰에서 대단한 큰 무슨 대단한 비리 수사를 하는 것이냐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앞으로 김태우 수사관을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저희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공익 제보를 가지고 굉장히 시련을 받았던 그 전에 감사관 출신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이름이 임은호. 네. 그분이 오랜 투쟁 끝에 이 공익 제보를 누설을 한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누설을 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범죄자처럼 몰면서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분노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특정한 권력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은 헌법 1조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투명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그런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우리의 헌법 가치를 위반한 청와대 행태를 고발한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김태우 수사관이 부당한 탄압을 당하지 않도록 꼭 보호해야겠다 이런 각오에서 오늘 함께 와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묻겠습니다. 청와대는 왜 무엇 때문에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 궁금합니까? 청와대는
드루킹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드루킹 사건이 청와대가 궁금합니까? 청와대는 답하십시오.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태 의원입니다. 우리 김태우 수사관 이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첫 번째 기자회견에 지켜보지 못했다가 오늘 한다고 하길래 정말 무슨 얘기를 하나 와서 그냥 들어보려고 왔는데 또 이렇게 마이크까지 잡게 됐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 퍼즐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작년 그 허익범 특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네. 드루킹 특검 왜 그렇게 하다 말았나 그 의문점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특감 반장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특검 수사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봐라. 그러니까 정확히 13분 뒤에 파악해서 답이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자 깡패 보세요. 기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거를 알려준 특검의 직원은 이 사람이 바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이게 그 드루킹 특검법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못하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수사를 하다가 뭐 USB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게 바로 딱 떨어지는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을 찾아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가서 파악해보라고 시킨 사람은 괜찮을까요? 시킨 사람. 깡패들이야. 시킨 사람 이인걸 특감 반장이고 그 상급자가 누군지 안다고 김태우 지금 수사관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위가 누군지는 우리도 압니다. 맞습니다. 그 담당하는 비서관 또 그 위에 수석 비서관 누군지 우리도 압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검의 수사 사항을 가서 파악해보라고 했으면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에요. 맞습니다. 특검은 그렇게 가서 뒷구멍으로 빼내오라고 하는 게 특검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그걸 알아보는 자체로 압력을 행사하니 허익범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그 해당자를 밝혀서 이 형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틀 뒤에 우리 김태우 수사관이 수원지검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죄명이 바로 그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겁니다. 비밀을 누설한 거는 자기들이면서 비리를 누설한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수원지검에 가면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집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 당에서도 나서서 김태우 수사관을 확실하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 국민들 다 같이 갑시다. 김용남입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하고 같은 처지입니다. 저도 민주당에서 고발을 당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갱이 정권 빨리 물러나야 돼.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있을 때 청와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깡패 집단. 김태우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람도 없고 보고받은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미꾸라지 등 대단히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 문건은 보고받은 사람도 없고 지시한 사람도 없는 불순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자,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한 사람도 없고 보고한 사람도 없고 혼자 만든 불순물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사는 집
2살짜리, 6살짜리와 아내와 같이 사는 집을 새벽에 압수수색을 해갔습니다. 깡패짓거리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게 묻겠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개인의 불순물입니까? 아니면 공무상 비밀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공무상 비밀이 되려면 적어도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시와 보고가 있었던 내용이어야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이 내일 모레 출석하기 전까지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 불순물인지 공무상 비밀인지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김태우 수사관 김재부장과 함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의원님들 다시 한번 파이팅!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이렇게 안 들어오시고 그러면 정말 좀 이게 많이 아쉽게 되고요. 김지태 그래가지고 의원님, 만약에 조원진 의원님하고 빨리 함께 합쳐서 두 함께 명이 하세요. 뛰어서 그래야지 이 나라 이깁니다. 좀 이상하죠. 네, 저는 어차피 열심히 뛰어서 1등 하려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2명 뛰어서 1등 하는 것보다 8명 다 같이 뛰어서 1등 하고 싶습니다. 정당하게. 그 첫 번째가 바로 2월 14일 이제 며칠 뒤에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2시에 있으니까 많이 좀 오셔서 응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김태우 수사관 기자회견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일주일 연기하자, 2주일 연기하자, 뭐 한 달 연기하자 다 좋은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싸우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통에 저 김태우 수사관 저 붙잡혀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당장 2월 12일 수원지검 출석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정말 좀 걱정이 돼서 오늘은 나와봤습니다. 절대 이런 분 김태우 수사관 구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오늘 김태우 수사관 얘기 들어보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정말 이 비밀을 누설한 사람들은 다 저쪽 사람들이에요. 네. 특검이 수사 상황까지 누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허위범 특검이. 그래 놓고 김태우 수사관을 비밀 누설했다고 지금 오히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비리를 누설한 사람을 구속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놈들은 이리저리 다 숨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당대표로 가자. 네, 잘 들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을 무시하지 거기에 정보를 조회하고 몰래 알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태우 수사관 보호라든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고 대한민국 헌법의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권력 남용이라는 죄를 가지고 엄청나게 수많은 전 정권 사람들, 인사들을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하고 또 해임을 하고 징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 남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한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청와대가 이 특감 반원들이 오늘 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이 세 가지 건 모두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건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은 오히려 만약에
비밀 누설을 했다라고 하면서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면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내세우면서 집권해서 헌법을 내세우면서 정치보복을 했으나 실제로는 자기들이 파괴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수사관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그 상급자인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아까 분명히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시한 사안들, 그 사안들에 대한 윗선의 어떤 공모, 윗선의 지시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철, 조국 전부 다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어째서 6급 수사관에 불과한 그 사람만, 김태우 수사관만 그렇게 계속 수사하고 그리고 소환하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는가. 결국 이것은 그 사람이 본인들의 자신들의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 폭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스스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으로 산하위원님께 질문과 제안을 한번 드리겠어요. 지금 많은 이 방송 앞에서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실을 얘기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김태우 수사관이. 그러면 이대로 좌절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인터뷰라 말로 그러시는 게 아니고 특히 여성 의원으로서 대단히 강직하시고 강화된 오를 다루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것식으로 이 당을 떠나서라도 앞장서서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우리 수사를 받으러 이제 소환이 돼서 갈 때 그때도 가능하면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는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성을 비롯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제가 드루킹 사건 때 광화문에서 사실은 가장 먼저 천막 농성을 했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김경수 판결문을 한번 잘 찬찬히 보시면 정말로 사실관계 파악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했습니다. 판결에서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 사건에 대해서 김경수는 사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폭로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개입을 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우리가 이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면 궁금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특검 수사를 자진 요청하셔서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분은 지금 소식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저희도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병원에 그때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용기 있게 나와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폭로 방송까지 하신 분인데 그 용기 있는 젊은이가 어찌해서 그 뒤로부터
등원불출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입원은 지금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어느 과에 어떤 병동에 왜 입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많은 제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